정청래 후보도 지금 당대표 후보도 계속해서 반박을 내놓고 있는데 검찰의 보안 수사권 관련된 얘기가 지금 다 정청래가 1년을 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는 작년 9월에 끝낸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 직후에 총리실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갖고 정보안을 만들겠다라고 해갖고 이거를 받아갔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그 안에 대한 주요 내용이라든지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은 폭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김민석이요. 지난 25일에 보안수사권 폐지안을 5월에 처리하자고 당에 제안했으나 당의 요구로 연기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서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뚜렷하게 뭐가 있는 건 아니더라. 지금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안을 만들 테니 기다려라.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정보안을 내놓으면 됩니다. 그냥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보안을 내갖고 내놓으면 그냥 그거를 당에서 받아가지고 승인만 하면 금방 끝날 수 있는 문제예요. 작년 9월 이후부터 1년 가까이를 끌고 왔던 거를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안을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당에서 뭔가 국회에서 안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정부안을 또 내놓고 싶은가 보죠. 근데 웃긴 게 김민석이 자기가 당 때문에 그랬다고 했잖아. 네. 근데 정청래 전 대표가 아니 기다려라고 했는데? 라고 했잖아. 그 뒤에 김민석 말이 없습니다. 억울하면 얘기를 하세요. 아니야 내가 무슨 그때 짓이야. 얘기했어 라고 그 좋아하는 문자를 까시든가. 하긴 뭐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의 뭐 그것도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거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 김민석이 하는 말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은. 결국은 검찰개혁안은 김민석이 작년 9월에 당에서 결정을 못하게끔 지금까지 쥐고 질질 끌고 오다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부안을 안 내놓고 또 하나의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나중에 정부에서 반대할 수 있는 안을. 자기는 총리에서 내려왔으니까, 그거를 못하겠지만, 또, 장성호라든지, 다른 행정부 안에 있는 정성호라든지, 다른 행정부 안을, 또 활용을 해가지고 또 이건 아니다라고 요구하면서 시간을 끌라고 이걸 남기고 있는 거야. 진짜 지금 있는 상황에서 폐지를 원하는 거고 생각을 그렇게 하면 정부안을 폐지로 해갖고 그냥 달라고. 그럼 동의해서 끝낼 테니까. 아니 어쨌든 검찰 개혁 TF가 운영이 됐고 예산도 썼잖아요. 그러면은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그 안을 일단 넘기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끝을 내라고요. 마무리를 하라고요. 마무리를. 17억을 쓰고 9월부터 그 많은 사람들을 운영해갖고 뭔가를 돌렸으면 최소한 뭐라도 결과물을 내놓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일단 마무리를 지으시라고요. 이렇게 구두로만 하지 말고. 아, 답답해 죽겠네. 지금 박은정 의원도 당신네들 17억 써가지고 그동안 논의한 거 넘기래잖아요. 넘겨요. 그래서 누가 어떤 논의를 해갖고 어떠한 안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기로 2개 안을 이미 만들어서 갖고 있다가 새 당대표 나오면 준다라고 했었던 게 엊그제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 이슈가 대통령도 하지 말아라 날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이게 제1의 어떤 그 선거에서의 쟁점이 되기 시작하니까 슬그머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라고 하면서 정작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안을 숨겨놓고 안으로 빼돌린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네가 혹시라도 된다고 하면 그럴 리 없지만 나중에 정부안을 뒤늦게 제출해갖고 그걸로 또 한 번 국회랑 싸움을 하겠다는 결국은 그 안을 밀어붙여가지고 정부안대로 보안수사권을 주고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거야. 그래서 지금 검찰이나 언론이 입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믿을 놈이 김민석밖에 없으니까 만일 이게 정상이라고 해봐요. 지금 기네들이 준비해놓은 안이 폐기되거나 그 안이 없어지게 될 위기라 그러면 검찰이나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민석을 졸라 까대겠죠. 또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까대겠죠. 근데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검찰은 그 타이밍을 보는 것 같아. 어. 딱 10월 전에 어떻게 되는가 보고 딱 만약에 안 되면 바로 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정부안에 대한 건 빠른 제출을 안 할 거면 지금이라도 법사위를 조기 가동을 해갖고라도, 빠르게 결정될 수 있게끔, 안들을 조정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정청래 후보하고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과거 민주정권의 대통령들과 또 그분들이 해왔던 업적이라든지 그 정신을 계승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모든 범진보 세력을 다 모아서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갖다가 자꾸 무슨 문파를 끌어들이네, 무슨 조국을 끌어들이네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김대중부터 노무현, 문재인에 이르는 우리 세 번의 민주 대통령들과 연관돼 있는 모든 정치 세력 그리고 여기에 지지해왔던 범야권 세력들이 뭉쳐야만 반드시 다음번 총선과 대선을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탄핵 국면에서도 결국 민주당 후보는 50% 지지율을 못 얻었어요. IMF 때도 탄핵 때도 결과적으로 해놓고 봤을 때 투표를 까놓고 봤을 때 민주 진영만의 단독 표로는 한 번도 50%를 달성하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뭉쳐야 이겨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당론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의 얘기와 그다음에 대답 없는 김민세는 뭐라고 여기를 답할 건지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재현, 통합과 연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는데요.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 라면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워야 한다. 사통 통합, 우리끼리 먼저 네 분의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통합을 해야 한다. 내부 통합이 절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우리 안에서부터 조롱과 혐오, 멸칭의 언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 분열의 언어를 버리고 동지적 언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놈들이 나오더라고요. 문제 털레 이유가 뭐가 문제냐. 니들이 수박이라고 하는 게 더 문제다. 고민정이 그랬던데요. 네. 근데 걔는 왜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을까요? 뭐야? 대표 나온대요. 당대표 출마를 검토하고 있답니다. 왜요? 얼마나 김민석이 짜잘해 보이면 대단하다. 대체제가 없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부 분열 얘기를 하면서 문조 털레유에 대한 얘기들을 문조 털레유에 대한 얘기에 반대 급부에 있는 내부 변절자들 수박이라는 용어하고 같이 등치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차이가 뭐가 있냐면 지난 문제 털려요라는 얘기가 3월 이후에 SNS나 언론에 등장한 이후로요. 노출률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즉 문조 털레유라고 하는 멸칭들을 받아 써주는 언론이나 SNS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반대로 했던 뭔 돼지유죠? 네, 한강새똥 돼지. 한강새똥 돼지 되길 바란가? 돼주길. 아무튼 나는 그걸 쓰지도 않기 때문에 기억도 못해. 그걸 무리해갖고 그걸 밀어붙이는 것 자체도 크게 의미가 없고 나는 그냥 다 공치모 잔재들 아니면 그냥 수박들이라고 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들에 대한 비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문조 털레는요, 당 외부에서 만들어져서 당내 분열을 하기 위한 내용이었고, 그동안 민주정부의 탄생과 협조를 같이 해왔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한편으로 만드는 일종의 멸칭이에요. 이게 뭐냐면 김대중을 좋아했고 노무현을 도왔고
그다음에 문재인을 당선시켰고 이재명을 후원했던 그룹들을 갖다가 이거를 반민주당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문제털러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수박은 뭡니까? 수박은 우리 내부 안에서 민주당의 위해한 짓거리를 해왔던, 그리고 그 언행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민정을 비롯한 그런 놈들과, 그리고 이현주나 뭐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수박이라고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진 비난인 거잖아요. 아니, 국짐이 수박이라고 니네들한테 뭐라 그래요? 아무도 안 해.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당 항의를 한 자들에 대해서 수박이라고 하는 멸칭을 붙인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도. 비난의 뜻으로, 경고의 뜻으로. 근데 수박도 철회해야 된다는 거야. 문제털려고 수박이 결이 같아요, 그게? 고민정이 당대표로 출마를 검토하고 있답니다. 결국 나중에 뭔가 친문이라고 불리는 거나 조국혁신당 같은 쪽하고 통합이라든지 연대가 이루어지게 될 때쯤 아마 내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야 그러고 기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쪽에 어떤 단합을 깨트리기 위한 형태로. 들어가. 고민정은 문파지만 정청래는 문파가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해갖고 일종의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만큼 저쪽 애들이 지금 힘든 겁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당 안에 있는 의원들은 다 안다니까. 외부 여론조사 하나도 안 주성해. 지금 대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 전당대회 나올 때 어느 쪽으로 표가 나올지 다 알고 보고 있어요. 김민석은 이미 아닌 걸로 드러났어. 그리고 가면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대신할 사람 없을까? 송영길로 해볼까? 아니, 송영길도 지금 보니까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그 대체제로 찾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후속으로 떠오르고 있는 후보가 이광재는 나가리 됐고요. 왜냐하면 여시제가 망했기 때문에 이광재는 일단 후원 그룹이 없어서 나가리 됐고, 거기에 유승민이란다. 김부겸과 고민정 같은 세력들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다 그냥 간보기 하는 거죠. 그 간보기를 일단 꺼내놨다가 나중에 다 잡탕이 되겠죠.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김부겸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부겸까지 다 합쳐가지고 지네들이 마치 민주당의 주류 연합인 것처럼 흉내내기 위해서 나오는 걸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선명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지. 아니, 저것들이 지금 많이 힘들구나라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박한테 수박을 욕하거나 지금 당장에 당에서 나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똑바로 일하라고, 안 그러면 니네들 다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제발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치해 주세요잖아요. 그렇지. 제발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세요. 이 나라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원했지. 언제 우리가 콕 찍은 사람 있지? 그 사람 밀어줘. 라고 우리가 요구한 적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아예 어떤 정책을 콕 찍어가지고 이 정책 요거 통과시켜줘요? 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검찰개혁 하나.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안에 각종 대통령하고의 지지율의 이반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웃기는 게 대통령 인기가 좋을 때 민주당은 그만큼 못 쫓아 올라갔잖아요. 근데 역으로 지금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현재에서 과거의 상태에서 버티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오늘 나온 게 이거예요. 오늘 에너지경제신문하고 리얼미터 조사인데 여기 보면은 매우 보수적인 표집이었겠죠. 근데 뭐 그거랑 상관없이 추세를 보면 되는데 보면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응답자 특성이라고 해가지고 2년별로 진보층에서 4.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제일 많이 빠졌어요. 즉 진보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현재 대통령의
모호한 어떤 발언, 태도,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당내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내에서 대놓고 분탕을 치고 정청래도 싫어, 이재명도 싫어, 김민석이만 좋아 이러는 놈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봐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민주당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2주 연속 올라갔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지금 당원들이 지네들 주장대로라고 하면 정청래가 차기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을 탄핵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민주당 그룹들이 정청래를 뽑아갖고 이재명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지지율을 유지시켜주는 걸까요? 전혀 그렇게 해석할 수 없죠. 그럼 둘 다 빠졌겠지. 중요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대통령은 앞으로 4년 동안 탄탄하게 자기 역할을 해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한 투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대통령이 지금 그 권한이라든지 중재 역할을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실망이 생기는 거지만 그로 인해서 당이 위기에 있고 민주당 안에서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국은 정청래 지지, 민주당을 지켜내는 길밖에 없다라고 지지자들이 역으로 뭉치고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가 빠지고 있는 이 위기 순간에 그 위기의 돌파 방향으로 묻지마 정청래를 뽑겠다. 알았어 정청래 뽑게. 알정법이 지금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알정직. 니들은 타켓이나 방법을 잘못 선택을 한 거야. 그리고 지금 갤럽에서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김민석이 26, 정청래가 19 요런 게 있었어요. 근데 송영계 13 요렇게 있었어요. 근데 갤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거는 당원 투표 70, 그다음에 일반 30 요 비율로 반영한다고 알려고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로 가늠하기 어려운 당원 선거인단 표심이다. 얘기를 하면서 권리당원이 122만이고 이는 전국 유권자 3%를 밑도는 규모인데 즉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했을 때 표집된 민주당원의 선거인단은 30명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민주당원 사람들의 표심을 알기에는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딱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잖아. 분석 가능한 인원이 아니다. 이렇게 여론조사 돌리는 거는 거기에 참여하는 지표수 갖고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전체 120만 명 넘는 사람들 중에 30명 정도의 의견을 알 수 있는 정도의 표본밖에 안 된다는 거야. 즉, 이거는 다 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 하는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를 자기 리포트에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론조사는 하고 있지만 실제 이 안에 민주당원들의 표심 122만 명의 그 표심을 들여다보기에는 우리 표본이 턱없이 낮다고 인정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무슨 표심이냐고. 근데 다른 언론들은 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 갤럽이 이 정도면 다 똑같다. 다 똑같다. 결과적으로 대세는 이미 기울어져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쟤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짓거리는 정청래 후보가 출마를 안 하는 것뿐인데 그거는 절대 기대치를 낼 수 있는 상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퇴하라고 그러고 나오지 말라 그러고 계속 그러고 김민석이는 1인 1표제 안 된다 그러고 이게 다 쫄리니까 이런 거야. 결국 투표하면 못 이긴다는 걸 지들 내부로 인식하기 때문인 거고. 만약에 해서 이긴다는 생각이 확고하면은 1인 1표 충분히 하세요 하면서 자신감 있게 했을 거야. 근데 이낙연이 옛날에 이재명 후보랑 하실 때 경기도까지 20% 가까이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깁니다 하고 큰 소리 치는 것처럼 니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갖고 한 10만 명 아니 한 30만 명쯤 모아놨기 때문에 그때 몰표를 해갖고 이길 수 있어라는 자신감 있으면 그때 이낙연이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게 결과 승복합시다. 내일 무슨 결과가 나오더라도 꼭 승복해야 됩니다. 이딴 소리를 서울 전당대회 직전에 할 수 있을 만큼 니들도 준비를 했으면 이렇게 당당해 보라는 거지. 근데 122만 명이면 이걸 조작을 할 수가 있나?
없어요. 못하지. 120이면. 결국은 어디서 가짜 투표 명부를 한 4, 50만 명분을 끌어와갖고 안에다가 그걸 어떻게 하나? 밀어 넣기 전에는 못 이기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